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오늘은 범법인 법승에서 박기태 변호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박기태 변호사님과 얘기할 주제는 이근 대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근 대위님이 굉장히 상상을 초월하는 계속 어떤 행동을 하고 계셔서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뭐 최근에 집행유예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자신의 억울함을 얘기하면서 CCTV도 공개하고 그 이후에 더욱더 황당하게 무면허 운전으로 또 입건이 되기도 하고 등등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CCTV 촬영 전 한번 보셨나요? 네, 봤습니다. 지금 기자님이 보내주셔서 봤는데 예. 이게 또 왜 공개했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런가요? 또 이제 박기태 변호사님이 도로교통 관련해서 또 전문가라고. 네,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고 예. 도로교통 교통사고 사건은 제가 거의 다 회사에서 다 하고 있는데. 예. 그럼 이근 대위가 자신의 그 사고 현장이 담긴 CCTV를 딱 공개를 했는데 네. 그 현장에서 대략적인 그 설명을 하자면 중앙선을 넘어서 네네네. 추월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그런 사건인데요. 좀 자세하게 한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까지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되게 엄청 황당합니다. 어떤 부분이 황당한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일단 지금 여기 억울하다고 되게 하는데 뭐가 억울한지를 모르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진짜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을 좀 속이려고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너무 명백하게 사고에 본인 100%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100%? 글쎄 뭐 한 10% 정도 상대방 가식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정말 그냥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뿐이 아니라 애초에 이 행동 자체가 다 이제 불법적인 행동들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그러니까 아무도 안 다쳤다 해도 이건 그 자체로 그냥 과태료 부과되는 건들 천지입니다. 아니 일단 중앙선 침범이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게 황색 점선이면 뭐 일시적으로 침범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 그렇죠, 맞는 말인데 도로교통법상 한 대씩 추월할 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골길 이런 데서 1차선인데 경기 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추월할 수 있게 하는 게 이제 황색 점선입니다. 그런데 황색 점선이라고 지금 영상을 보시면 한 4대 5대를 그냥 이렇게 뛰어넘어가려고 하거든요. 4대 5대가 아주 빽빽하게 줄을 서 있는데 그것도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인데 애초에 황색 점선은 한 대씩만 추월하게 돼 있는 거지 이렇게 4대 5대를 추월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마치 조금 다르긴 한데 마치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한 차량이 문제잖아요. 황색 점선인 곳에선 일단 사고를 내면 이쪽 책임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만 그러니까 제대로 황색 점선을 가도 사고가 나면은 저희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상대방 차로를 잘 관찰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건 잘 간 게 아니라 4-5대를 그냥 뛰어넘으려고 했잖아요. 이건 그 자체로 이미 중앙선 침범이고 위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정차에 있는 차는 끼어들기, 앞지르기를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지금 이근 대위 요 말에 따르면 빨간불이라서 정차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CCTV에서. 빨간불이라서 정차에 있는 차량을 앞지르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황색이든 뭐 백색이든 이 몇 차로든 간에 신호 때문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앞지르게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일단 중앙선 침범, 그 다음에 이제 앞지르기 방법 위반, 이거 두 개 그냥 과태료 부과되는 건이고 이 자체가 잘못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2차로인데 신호에 정차 있는 사람들은 바보입니까? 다른 차들은. 근데 갑자기 뒤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중앙선 침범해서 나가도 되는 그런 법이 이 세상에 어딨어요. 일단 이건 상대방이 다치지 않아도 이 자체로 이미 위법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정도 더 이근 대위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 상대방 운전자가 내가 오는 걸 알고 있어도 뭐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원래는 뭐 다치지 않았는데 며칠 뒤에 다시 시동을 떼더니 다쳤다고 주장을 했다. 막 아프다고 한다. 이건 뭐 거짓말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성경 말씀에 따르면 내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들만 보는 이렇게 말하면 저 이근 대위한테 또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분 너무 무서우신데 어쨌든 이게 정말 전형적인 건데 이 오토바이 운전사가 실제로 얼마나 다쳤는지는 일단 모릅니다. 모르는데 사고가 대단히 커 보이진 않는 부분은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나눠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감속 얘기를 하는데 영상을 보면 감속의 문제가 아니라 오토바이 섰어요. 아니 정지를 했어. 정지. 오토바이가 감속을 근데 이게 실제로 감속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오다가 앞에 뭐가 탁 튀어나오면 사람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더 밟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영상을 보면 감속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다 섰습니다. 딱 서 있는 오토바이를 굳이 중앙선 침범 상태에서 지나가려고 옆으로 가다가 부딪힌 건이에요. 지금 보면 사고 자체가 애초에 뭐 이렇게 어깨를 기울였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감속을 하다 못해 딱 섰습니다. 섰으면 본인이 알아서 원래 차로로 들어가든가 아니면은
그것도 문제 물론 불법이지만 이미 예. 불법 상황이기 때문에 후진을 하든가 아니면 그냥 최소한 가만히 기다려야지. 예, 근데 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 차가 너무 빽빽합니다 지금. 그렇죠. 근데 예. 그거는 본인이 일단 그런 상황에서 이러니까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니까 정차에 있는 상황, 이러니까 1차로에서는 예. 함부로 끼어들기를 하면 안 되는 건데 도저히 안 되면 이거 손 쓸 방법이 없다. 그럼 서 있어야죠 최소한. 이미 불법인데 불법의 내용을 조금이라도 줄이려면 서 있어야지. 굳이 딱 멈춰선 오토바이 사이로 차가 지나간다? 아니 이거 사고가 안 나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얼마나 다쳤냐? 그러니까 제가 봐도 사고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이런 건 있습니다. 오토바이가 서 있는데 굳이 반대 방향, 원래 차가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되는데 이쪽 방향으로 지나갔단 말이에요. 제가 오토바이 운전자라는 기준이면 네. 굳이 이쪽 방향으로 사이를 파가지고 지나가는데 네. 파가지고 지나갈 때 이렇게 몸을 기울여가지고 오히려 부딪혔다 이거예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은 모르죠. 뭐 이 기회에 약간 사고를 살짝 당해서 돈 벌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건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죠. 오토바이 운전자가. 예. 그런데 몰라요. 일단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났을 수도 있어. 아니 중앙선 침범해서 그냥 역주행으로 오다가 내가 섰는데 네. 옆으로 지나가? 네. 그럼 짜증나서 혹은 뭐 얘기를 하려고 약간 보면 야 그만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래서 화나서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옆으로 지나가니까 몸이 네. 지나가는 당연히 거의 닿게 지나가요. 예. 그럼 이 반동에 몸이 휘청거려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한 건지 예. 아니면 진짜로 뭐 돈 벌려고 한 건지 그건 몰라요. 예, 예. 모르는데 그걸 몰아가는 거죠. 운전자의 마음을 자기가 어떻게 마음에 들어가서 볼 수가 없으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별로 안 다쳤다는 거예요. 예. 접촉 흔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일단 확실하게 접촉을 했어요. 예. 영상에 나와. 옆에 지나가는 힘으로 오토바이가 살짝 밀리면서 이쪽으로 넘어져. 애초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몸을 기울였는데 옆에 차가 안 지나가면 갑자기 운전자가 자기 힘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넘어진다. 말이 안 돼요 이게. 닿는 게 눈에 보인다고. 그리고 이 각도상 이게 안 닿을 수가 없어요. 이 사진만 네. 봐도 각도상 안 닿을 네. 수가 없어요 이게. 접촉이 되는 모습이에요. 네, 접촉이 예. 그러니까 접촉이 된 이상 별로 안 다쳤는데 크게 다쳤다고 했다. 예, 예. 지금 그 문제거든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교통사고건 많이 하다 보면 경상에도 크게 다치신 분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근육이 깜짝 놀라서 그런 것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척추라는 게 굉장히 이제 굉장히 민감한 부위여서 예.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얽히냐에 따라서 몇 년을 고생할 수도 있고 막 장애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아니라 사고가 좀 크게 얘기하는 경우일 수도 있죠. 다 그래요 사실은. 많이 아프다고 하고. 그러니까 잘못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커요. 이 운전자의 잘못은 제가 보기엔 그냥 뒷차가 박았는데 목 잡고 일어난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잘못인가요? 이게 왜 이렇게 대단히 잘못인지 모르겠어는. 뭐. 근데 안 아파도 아픈 척을 했다. 예, 예. 그게 잘못이죠. 윤리적으로는 잘못이지만 뭐 법적 잘못도 아니고 그 자체가 좀 큰 잘못은 아닌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이제 법적 잘못이다. 이건 아니 그러니까 애초에 본인이 모든 위반 행위를 만들었고 차가 멈춰 섰는데 예. 멈춰 선 차를 굳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치고 그 다음에 그냥 가요. 더 문제는 그냥 가요. 이 가는 상황에 문제가 너무 많아서 이 얘기를 다 하려면 그것도 오래 걸리는데 첫 번째 일단 뺑소니가 될 수 있죠. 예. 물론 이제 경사의 경우에는 꼭 그렇게 사고 미조치라고 하는데 사고 미조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예,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사고가 나서 이렇게 수습이 필요한 경우여야 이제 사고 미조치라고 보는 그런 판례들이 있어서 예. 꼭 사고 미조치가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고 미조치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다가 그 가는 상황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 못 느꼈다. 예. 말도 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이게 도저히 말이 안 돼. 이건 불가능해. 못 느꼈으면 그냥 운전면허를 뺏어야 된다. 면허 이미 없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는데 면허의 문제가 아니라 예. 이걸 못 봤다면 인지 장애가 있는 거야. 그래요. 아니 이거 어떻게 못 봐요? 생각해보세요. 예. 멈춰서는데 굳이 옆으로 자기가 갔잖아요. 네. 갔으면서 이게 넘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했다? 네. 옆으로 한번 안 돌아봤다?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가만히 있었을까요? 넘어지는 꽝 소리도 났을 거고 닿는 거를 못 느꼈다고 쳐 예를 들어 예. 그래도 넘어지는 꽝 소리도 났을 거고 예. 높은 확률로 이 사람 욕했겠죠. 높은 확률로 욕을 했을 거예요. 소리 지르고 근데 그걸 못 들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운전자가 넘어지면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분명히 욕했을 거고 뭐 욕을 했을 텐데. 아니 서 있을 때도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예. 보통 그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했다 이렇게 네. 쳐도 닿는 걸 못 느꼈다고 쳐도 넘어진 소리는 들었겠죠. 아. 일반적인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알았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예. 당연히 이제 사고 미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쳐놓고 넘어진 다음에 이게 중앙선 침범한 상태로 또 그냥 질주를 해버리잖아요. 예. 이거 자체도 문제죠. 애초에 음. 이게 아까 처음부터 말씀드렸듯이 황색 점선은 잠깐 넘어갈 수 네. 있는 거지 사람들이 바보라서 다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를 그냥 막 뛰어넘어도 되는 그런 서
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여기서 이제 변호사로서 만약에 이근대를 조력을 하게 된다면 그럼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이 CCTV를 공개하면 안 된다 일단 안 되죠. 라고 말을 하실 건가요? 네. 항소도 하지 마라. 아니 항소해야지. 항소내야.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항소 가서 유리할 것도 없어요. 검사님, 판사님들도 다 인터넷 이런 거 봅니다. 좋을 이유가 없고 제가 만약에 이분 변호를 맡았다 연락 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분 맡았으면 저는 그냥 최대한 얘기하고 사과해서 예. 좀 이제 형량을 깎으려고 할 것 같아요. 이근대 변호사가 썼던 그 서면도 나왔더라고요. 네. 그걸 바탕으로 막 반박을 하는데 네. 저희 쪽 전문 용어로 변호사 말에 속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제가 항상 의뢰인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억울하다고 온 사람한테 제가 그러죠. 아 이거 억울한 거 아닙니다. 잘못 맞습니다. 예. 그렇지만 판사나 검사나 경찰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엄청 억울하다고 써놓죠.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본인이 별로 안 억울한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별로 안 억울하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저는 변호사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되니까 아 이 사람 잘못한 게 없고 뭐 너무 억울한 상황이다 이렇게 써요. 별로 안 억울한 그래 맞지 내가 억울했지 뭐 이렇게 이러면서.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은 억울하고 싶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그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 말에 속지 말라. 판사님을 선택하려고 하는 말이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항상 하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호사 서면만 보고 아 내가 잘못한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이근대에 공개한 변호사 서류는 제가 볼 땐 저라도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냥 저라도 이렇게 썼을 거고 뭐 피해가 크지 않고 물론 이걸로 끝나지 않고 뒤에 따라붙죠. 그리고 합의도 했고 네. 우리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거라고 막 네. 반성한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면서 이 사고가 그렇게 큰 사고는 아니다. 뭐 위반 상황이 그렇게 큰 위반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쓰려고 앞에 써주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에 제가 볼 땐 이근 대위님이 너무 감동을 받으셔서 변호사 말에 속으신 게 아닌가. 야. 근데 이 사건까지는 뭐 본인의 억울함을 뭐 공개를 했다고 쳐도 그 다음이 이제 사람들이 좀 황당 사건이 돼버린 게 이제 무면허 운전인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